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저는 며칠 전 4도를 지나 이제 5살이 된 손자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제 손자는 발달이 느리고 특히 언어에서 단어로만 소통하고 문장으로는 아직 소통하지 못합니다. 지난 검사 때 경증 자폐로 나왔고 예민하고 느리지만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려 합니다. 선생님들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이가 언어도 느리긴 하지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을 안 쳐다보고 낯선 장소나 낯선 사람들에게 얼어붙어 있어요. 집에서는 목소리도 크고 잘 웃고 잘 걷고 뛰고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스스로 안 걸어가고 킥보드만 타서 제가 밀고 다닙니다. 아이의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하는 사연을 주셨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은데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아무래도 진단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셨겠죠? 아이가 어리니까. 근데 부모님이나 할머니 마음에는 빨리 이제 우리가 얘 발달을 더 키우고 그리고 자폐라고 하니까 더 사회성 좋게 친구 또래랑 더 잘 놀았으면 좋겠고 스스로 뭔가를 잘 해보려고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사실 본인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컨디션이 좋을 때 같은 때는 그래도 뭐 다 해주지 말고 그러니까 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냥 네가 지금은 원래 잘 걷는데 지금 뭐 걷고 싶지 않구나 아니면 뭐 친구랑 좀 뭐 혼자 놀고 싶구나 이런 걸 좀 인정해주고 좀 기다려주면서 경험은 계속 늘려가 보면 얘의 속도대로 할 것 같아. 근데 물론 그 속도가 저희가 아는 속도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얘기를 아까도 언급했는데 저희 둘째가 되게 좋다는 한창 모래놀이 하는 키즈 카페가 생겼대요. 요즘에 이제 옛날처럼 모래가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이제 엄마들이 밖에서 모래놀이를 안 하고 실제로 막 깨끗한 모래를 막 하는 막 대형 키즈 카페가 있다고 제가 멀리까지 갔거든요. 거기가 또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 2시간씩. 2시간 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진짜 우리 둘째는 30분 남겨놓고 적응했어. 그 1시간 반 동안 다른 애들은요, 그 엄마들이 이렇게 밖에 보고 있잖아요. 어떤 애들이 너무 다양한 게 너무 재밌는 게 어떤 애는 들어가자마자 돌진을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조금씩 하는 애가 있고 우리 아들은 진짜 옷 갈아입을 때부터 얼음이 돼가지고 엄마랑 같이 갈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가 한 6살 때인가? 다 6살 때인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들어간대요. 근데 거긴 같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놀아주시는 선생님 말고는 못 들어간대 해가지고 정말 조금씩 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다른 애들이 하는 거 다 지켜보고 30분 지나니까 좀 모래 옆으로 좀 가고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조금 모래 하나 뭐 자동차 하나 타고 그리고 30분 남겨놨더니 그제서야 신이 나가지고 집에 갈 때 되니까 안 간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어떤 애는 이렇게 속도가 이만큼이나 다르구나. 근데 그거는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되게 많이 느낀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장애가 없는 비장애 아이들인데 진짜 아이들은 다 다르구나. 다 달라서 이렇게 자기만의 속도가 있고 그거를 막 밀어붙인다고 될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 막 밀어붙이진 않지만 이렇게 아이가 재밌는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장하는 이렇게 도전해보려고 하는 욕구는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저도 근데 큰 애 키울 때는 아이가 준비되기 전에 제가 먼저 항상 발을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급하니까. 얘가 빨리 이걸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제가 다시 키워보라고 하면 아이 옆에서 기다려주다가 아이가 이제 발걸음을 뗄 수 있게 할 수 있어. 이런 지지의 역할을 해주다가 아이가 떼면 따라가 줄 것 같은데 한창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의 그런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자꾸 제가 먼저 이끌게 되는 그런 실수를 자꾸 지금도 저는 그러거든요. 아차 맞아.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인권교육 갔을 때도 어떤 강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걸을 때도 어머니가 앞에서 걷지 마세요. 옆으로도 걷지 말고 아이가 걸으면 그냥 뒤에 따라 걸어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어릴 때 너무 우리의 속도대로 아이를 맞추기보다는 이건 너무 장애를
영역과 상관없이 너무 지극히 성향적인 걸 수도 있는데 특히나 자폐 성향을 또 갖고 있는 친구들은 좀 더 그 성향이 더 길게 더 느리게 낮게 발전할 수 있어서 너무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할머니가 이 손자가 그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인 거예요. 사실 그걸 모른다고 생각해봐. 그냥 얘 성격인계며 이러고 그냥 크면 좋아지겠지 뭐 이렇게 할 일일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조금 느리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뭐 모든 면에 있어서 막 이렇게 예민한 거지.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설사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아이 성향 자체가 내가 좀 알아. 다른 애들은 계속 뭔가 이렇게 막 유창하게 말을 하는데 나는 이제 단어로만 말을 하고 뭔가 그런 걸 내가 알 수도 있잖아. 어렴풋이. 내 또래 친구들보다 어렴풋이 알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래서 더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원인이 어쨌거나 이거는 별로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나는. 그리고 그냥 기회를 계속 주고 어쩌다가 그 전에 계속 이렇게 밖에 나가서 했던 행동 아니고 정말 할머니가 원하는 행동을 어쩌다 할 때도 있잖아. 어쩌다 걸었다거나 뭐 친구하고 스스로. 그럼 그때 엄청나게 좋은 피드백을 줘야지. 정말 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해주면 나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엄마들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상담할 때도 엄마들이 되게 그 민감하게 교사들한테 듣는 게 뭐냐면 애들이랑 잘 어울려 놀아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사들도 그거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어울리지 않고 자꾸 혼자 놀려고 해요라든지 그러면 엄마들이 막 초비상이 돼서 막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성향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도 요새 막 MBTI도 되게 유행하고 뭐 E냐 I냐 뭐 이러고 누구는 약속이 없어지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막상 나가면 잘 어울리지만 돌아오면 막 진이 빠진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성향들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폐 성향까지 가졌다고 하면 이제 그 타인과의 관계들이 더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자폐 성향을 가졌다는 걸 이제 할머니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걸 딱 인정을 하고 그거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낯선 장소에 가서도 뭐 잘 놀고 낯선 사람과 잘 어울리고 이거에 대한 기대를 아예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맘때는 왜 그게 그렇게 힘들까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버리고 알면서도 뭘 알려줘야 되냐면 얘가 할 수 있는 걸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혼자 옷 입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기 물건을 챙기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어리니까 미숙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잘 해 나가도록 하는 거. 예를 들어 식사 예절을 지키고 뭐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든지 뭐 자기 몸 어디 갖다 놓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정말 어려서 배워야 되는 기본 정말 왜 우리 인생에서 배워야 될 걸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인성은 사실은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잘 하도록 하는데 더 힘을 쓰시고 얘가 쟤 왜 저렇게 못 놀지? 나가서 못하지에 대한 거는 이제 기대를 좀 버리시는 게 좋겠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외골수로 사는 게 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모든 건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이 친구가 만약에 킥보드를 계속 타고 다녀도 근데 할머니가 그 킥보드만 계속 밀고 다니는 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할머니도 좀 편한 게 있어야지. 그래서 근데 그거를 야, 너 왜 이러니? 이래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할머니 힘드니까 뭐 여기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다시 킥보드 태워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벗어나는 거에 대한 거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들었고 그 사회성이라는 게 자폐면 좀 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게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을 보고 저희 아들이 이제 올해 만으로 24살이 될 건데 저희 아들이 어려서 정말 전형적인 자폐였다고요. 이름 불러도 쳐다보지 않고 눈 맞춤 잘 안 됐는데 요새의 우리 아들을 보면 언제 그랬냐 싶게 부르면 바로 보고 눈 맞춤도 굉장히 잘하고 의사표를 해요. 그리고 정말 사회성이 없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이가 좀 작은 학교를 다녀서 초등학교 때는 작은 학교를 다녀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은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은 다 외우는데 얘가 이은자인지 얘가 유연주인지 매칭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니네 반에 누구야? 그럼 이은자, 유연주 막 돼. 근데 매칭이 안 돼. 만나서 얘 누구야? 그럼 아무 이름이라 막 돼. 그러니까 그만큼 얼굴 구분을 못하던 애예요. 6학년 때까지. 그래서 저는 속으로 좀 충격 먹었어요. 어떻게 6년을 같은 반인 사람을 기억을 못할까? 근데 얘가 어느 순간부터 아니야. 지금 되게 잘 기억해요. 그리고 얘가 요새는 너무 소통의 욕구를 갖게 돼가지고 옛날 선생님들 있잖아요. 옛날 담임이나 치료 선생님은 물론이거니와 방학 중 학교에 한 3주 한 그런 선생님들한테도 자꾸 연락을 하고 싶어하고 심지어 5살 때 갔던 자폐인 사랑 캠프 선생님을 기억하고 그 선생님한테 자기 메시지를 하고 싶대. 그리고 얘가 저희가 조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누나가 너무 좋다고 그 누나를 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무슨 우리 가족 모임이 있잖아? 그럼 누나가 여러 명인데 연주 누나 오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 가족은 또 막 식구가 많아서 무슨 마니또 파티처럼 해갖고 자기 마니또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 마니또는 딴 사람이라서 얘 잘 모르면 이제 내 말을 듣고 무슨 선물을 샀어. 근데 연주 누나 선물도 사야겠다는 거야. 샀어. 왔어. 정말 그렇게 본체만지 알 수가 없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폐의 얘네는 매력. 그게 생각하고 만나고 싶은 거지 막상 만났을 때 그런 교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툴거나 근데 나 너무 이 사람이랑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표현력이 안 돼서 못하네? 그게 아니야. 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만났으면 됐어. 맞아. 만났으면 된 게. 내가 우리 자주 모임하면서 늘 느끼는 거야. 그렇게 좋아한다며. 만나면 그렇게 되면 끝이야. 끝이야 그냥. 그래서 이제 아직은 어린 이 친구를 이 사회생활을 잘 하고 가족생활 잘 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역을 조금씩 접근해 주는 거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희 동생이 그 2시간 모래놀이에 1시간 반에 적응을 했잖아. 근데 걔를 그 다음 주에 또 데려갔다고 생각해봐. 더 빨라지죠. 그러면 훨씬 빨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얘를 적응시키고 싶은데 하는 영역이 있으시면 처음에 이제 욕심을 좀 놓고 얘가 예를 들어 2시간짜리 가서 1분밖에 못 놀더라도 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저희 아들도 완전 대면 해갖고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사실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이 친구가 거기 가서 움츠려들었다고 해서 거기를 싫어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걔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했지만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감을 또 느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너무 조급함을 갖지 않고 특성은 좀 이해하시면서 그냥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할머님 손자 양육하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